선생님은 앞에서 당황스러워 하시고 얘들아 그러지 마렴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우시고 나빴다. 나빴지. 자 오늘은 딱 하나만 하고 집에 가자. 예. 했는데 두 개만 나오고 이게 더 나오고. 하나도 겁나 기분이야. 2차 부등식에 이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내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이해가 뭔 줄 알아? 그렇지. understand. 2차 부등식을 이해하고 가자 오늘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 이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이거부터 생각하자. 부등식의 존재 의의부터 생각하는 거야. 문제까지. 자 부등호가 왜 필요할까? 수학에서 부등호가 필요한 이유. 어림을 알. 아니야. 정답 나왔어 이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야. 누가 정답인 거예요? 못생기네. 너 말고 이 새끼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게 부등호의 존재 의의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부등호 안에는 등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같을 수도 있어. 아니면 달라. 즉 누가 더 크거나 누가 더 작거나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때 우리가 이 부등호라는 녀석이 이제 단순하게 크기를 비교하던 게 하나의 식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부등식이거든. 이게 부등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단순하게 숫자들에 대한 크기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게 돼버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었던 부등식의 형태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식의 형태들이 있었어. 뭐 3x 플러스 4라는 게 5보다 작다.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잖아. 확인되지? 그랬을 때 이런 거 풀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3x 플러스 4가 좌변에 있는 거잖아.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니 보통? 이렇게 생기네. 3x 플러스 4 이렇게 써놓으면 뭐라고 불러? 그래 식이라고 부르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 보이는 이 5는 뭐라고 불러? 보통 일반적으로 숫자, 상수라고 부르게 되겠지. 근데 어쨌든 숫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식이라고 봐도 돼, 안 돼? 식이라고 봐도 돼. 식.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부등식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식과 식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 식을 비교할 거거든?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래? 어떻게 식을 우리가 해석해서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할래? 뭘 이용해서 확인할래?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야. 그렇지. 식을 계산할 거야. 계산해서 나온 결과물을 놓고 비교하게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식이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식을 계산한 결과인 식의 값을 통해서 식의 값에 비교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식의 값이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 다 쓰기 싫으니 우리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쓰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겠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3x 플러스 4가 5보다 작다라는 하나의 부등식은 지금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y가 3x 플러스 4라는 하나의 식과 y가 5라는 또 다른 식을 비교했더니 y가 5라는 식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y가 5라는 식의 값이 더 큰 범위를 찾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되니? 네. 그럼 이렇게 식의 모양을 비교하는 걸로 생각을 했더니 여기 보이는 이렇게 생긴 식 우리 뭐라고 불렀어? 그래 함수잖아. 다시 말하면 y는 5 뭐라고 불렀어? 함수잖아. 즉 단순하게 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식의 값을 비교한다는 논리를 통해서 전체를 다 써놓고 봤더니 함수끼리의 대소 비교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함수 값을 비교하는 게 되겠지. y를 비교할 거니까. 확인됩니까? 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에 보이는 3x 플러스 4라는 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오겠지? 그 값들을 여기 보이는 y가 5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 함수값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 때 큰 애를 보통 어느 쪽에다 쓰지? 오른쪽 혹은 위쪽으로 많이 표기를 하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도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온도계가 더 위에 있는 숫자일수록 온도가 더 어떻다는 얘기야?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또 자동차 계기판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자동차들 보면은 요새는 전자식이니까 옛날 자동차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란다. 뭐라고 해야 되지? 눈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아? 악셀을 밟을수록 눈금이 이렇게 점점 속도계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처음에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갈수록 점점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거지. 마치 이것과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없겠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위쪽에 있는 거 혹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작은 거지. 안녕. 그러면 크다. 그렇지. 더 큰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선생님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 관계식으로 풀려고 봤더니 나는 식을 계산을 못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산수를 못해요. 1차 방정식 못 풀어요. 비교 못해요. 그지? 네 친구. 혹시? 네 친구. 저라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 우리는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왜냐? 이런 애들 때문에 1차 방정식 못 풀잖아. 니는 잡종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그래프로 그려서 좌표평면에 표현해 보자고. 자,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좌표평면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확인되니? 네. 자, 3x 플러스 4를 그릴 거야. y절편 얼마야? 4. 그럼 여기 y절편 4.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 기울기는 3이니까 증가함수겠지? 네. 지금부터 이쪽 좌측에 있는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릴 거야. 그러면 대충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애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y는 5 그래야 되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가 5지? 다시 말하면 x축과 평행한 거지? 확실하냐? 긴가민가 하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왜 그래?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났더니 뭐가 보이냐면 여기 둘이 서로 만나는 교점이 보이지? 요 교점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때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 교점이라는 녀석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앞에서 넘어왔거든? 교점. 뭐라고 얘기를 했지? 두 개의 그래프 사이의 교점. 3x 플러스 4라는 녀석이 5와 같아지게 되는 점이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다시 말하면 이 교점에서는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1차 함수 3x 플러스 4랑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5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역을 분할해 보는 거야. 그러면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이 등장을 하지? 네. 확인되니? 이때 왼쪽 영역을 살폈더니 빨강과 파랑이 그려져 있지? 누가 더 위에 있니? 빨강이 더 위에 있지? 다시 말하면 이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영역은 빨간색 그래프인 5가 파란색 그래프인 3x 플러스 4보다 큰 구간이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다시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왼쪽을 봤더니 파란 그래프랑 빨간 그래프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니? 아저씨, 누가 더 위에 있니? 빨강과 파랑 중에 누가 더 위쪽에 그려져 있니? 그래, 파랑. 그럼 파랑이 더 큰 거네. 다시 말하면 왼쪽 구간은 3x, 오른쪽 구간은 3x 플러스 4가 5보다 어떻단 얘기야? 큰 구간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냐면 이 같아지게 되는 점이 언제니? 얘네들이 같은 거지? 우리가 쭉 풀었더니 x가 얼마일 때야? 3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을 중심으로 노란색 선의 왼쪽 영역을 다시 해석하면 x가 3분의 1보다 작은 거지? 즉 이거라면 우리는 3x 플러스 4가 5보다 작다가 성립합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3분의 1보다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x가 3분의 1보다 큰 구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즉 이거라면 이때는 뭐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3x 플러스 4가 5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좌표평면에 그려진 그래프를 우리가 어느 쪽 영역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대소 비교가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내가 만약에 이 부등식을 풀으라 그랬어. 근데 나는 산수를 죽었다 깨라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그래프를 그렸어. 이 부등식을 풀어내는 방법과 그려낸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연결지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연결지을 거냐? 이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x의 범위 찾으라는 얘기지. 즉 얘가 성립하게 만드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얘가 성립하게 만드는 x의 범위가 이거란 얘기네. 다시 요 놈이 성립하게 만드는 x의 범위는 이거란 얘기잖아.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5가 더 큰 범위를 찾으면 요 범위를 찾는 거지? 그럼 요걸 만족하는 x가 누구야? 얘잖아. 그러면 굳이 식으로 풀지 않더라도 x의 범위, 즉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다시 말하면 굳이 부등식을 계산해서 풀지 않더라도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풀어낼 수 있겠구나. 확인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자고. 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2차 부등식으로. 그러면 이제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자. 조금 쉬운 걸로 해야 돼. 문제를 풀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 이거 풀어보고 싶어.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풀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포함되어 있던 2차 방정식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인수분해 그냥 했지?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x-1이랑 x-3을 곱한 게 0입니다 해서 곱한 게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가 0이겠구나. 그러니까 x가 1과 3이겠구나 라고 풀었겠지? 근데 지금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던 방법 똑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인수분해 했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범위를 찾아야 되지? 언제 음수가 되겠니?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 되지. 그럼 우린 여기서 첫 번째 x-1이 양수고 x-3이 음수인 범위를 찾아서 공통범위를 뽑아내버리면 되겠지. 확인돼요? 안 돼요? 자, 아니면 두 번째 뭘 찾아도 돼? x-1이 음수고 and x-3이 양수인 범위를 찾아서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겠지. 1번 또는 2번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나눠놓고 문제를 풀자니 복잡하지? 근데 어쩌겠어? 해야지.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있어? 뭐가 있어? 그래. 안 되면 그리자고. 즉 우리는 뭐야? 이 방법을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 찾고 공통범위 찾아서 이 범위랑 이 범위를 합치고 그럼 벌써 3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힘들어. 그지?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2차식을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바꿔놓고 이쪽에 있는 이 상수를 또 다른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우리가 찾아내주면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이 상태로 놓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그럼 좌표 평면 편하게 그냥 X축만 그려볼까?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를 그렸더니 X절편이 1하고 3이네. 아래로 블록이네.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빨간색 그래프를 그렸더니 Y가 0이니까 X축이잖아.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점이 뭐야? 빨강과 파랑이 같아지는 점이지. 그럼 요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나누면 되겠네. 확인돼요? 나눴더니 세 군데 영역이 생겼지. 제일 왼쪽부터 1번 영역은 파랑이 더 크지. 가운데 영역은 빨강이 더 크지. 오른쪽 영역은 파랑이 더 크지. 우리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랬지? 빨강이 더 큰 영역 찾으라 그랬지. 그럼 어디야? 가운데 영역이 되겠네. 그럼 같아지게 되는 점인 1과 같아지게 되는 점인 3 사이 영역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냥 2차 부등식 끝난 거야. 1과 3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이게 내가 너네한테 요구하는 풀이야. 이렇게 해서 몇 번 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었던 12가지 공식 있지? 자연스럽게 배워져.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야.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결국에 이 방법 써먹으려면 이차함수 못 그리면은 뭐 써먹어? 이차함수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만 그냥 집에서 영상 보면서 공부만 해가지고 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서 공식 요도까지 같이 들어갈 거니까. 알겠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근데 이것만 숙제로 내기엔 숙제가 너무 적지? 닥쳐. 그래서 오늘 숙제는 문제 푸는 건 따로 없어. 영상만 보고 요거 정리. 1번. 알겠죠? 2번.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용으로 요약 정리해 놓은 거? 영상 있는 거 알지? 거기 보면은 공식들 외워야 될 것들 내가 요약 정리해서 쭉 적어서 정리해놨어. 여러분들 이번에 원조각부터 시험 범위 시작이잖아. 원에 대한 영상이 2개인가 있을 거거든? 그거 보고 와. 그거 보고 공식 정리까지 해가지고 와. 그것까지가 숙제야. 아시겠죠? 확인되니? 자, 오늘 얘기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사설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그래프 그려서 문제들 해석하는, 그래프 해석하는 것만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요것만 잘 기억하자. 됐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